모두 다 깐다 이곳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한 주간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딸딸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깜보쇼 진행을 맡은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하실 세 분 인사드려야죠. 자칭 깔끔남아 부산일보의 박태우 기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피부도 깔끔하지만 오! 가장 뇌 속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 중앙청년이 윤정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정섭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에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지백 부산진구 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수에 민감한 남자 강지백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비판도 달게 받을 테니 꼭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매번 비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응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해주시니까. 표현을 좀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동정표가 확 일 것 같은 느낌이. 원래 정치인은 욕 먹을수록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큰가 봐요, 점점. 점점 커가는 것 같아요. 욕살이에요, 욕살. 예. 아니 이제 더 안 커도 돼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부산일보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함께 보시죠. 보조금 불법 사용된 명단 공개. 와, 요즘 대통령실 엄청 떠들썩하더라고요. 예. 유감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대통령실도 유감이다. 또 뭔가 대통령실과 함께 대립되는 예. 단체나 기관들도 유감이다. 이런 단어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단체, 바로 시민단체와 대통령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기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집권 1년 차 넘어가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이제 개혁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좀 그동안 좀 뭐 불편했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적폐 세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정권에서 보기에는 그런 각계각층하고 좀 전면전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일 만큼 전선들이 아주 지금 넓게 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시민단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한 해 이제 국고 보조금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가면 5년 동안 한 40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조 중에서 이제 시민단체 같은 이제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6조 가량이 되는데 이제 아마 정권에서 볼 때는 이 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뭐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게 뭔가 일 가지고 뭐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활동에 뭐 좀 편향된 활동에 쓴다 이런 이제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윤미향 의원의 있던 정의기억이었는데 이제 후원금 유용 사건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하태경 의원이 국힘 내에 이제 시민단체 개혁 특위를 갖다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례로 이제 지금 한참 떠들썩했던 전장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 이제 이렇게 을 갖다 이렇게 좀 점거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민들하고 좀 충돌이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어떤 참여자들도 일당을 갖다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 13일 날 국무회의를 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정과 부패 이권 카르텔을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좀 대대적으로 칼을 대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3억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1억으로 이제 강화하겠다. 1억 이상 받으면은 무조건 외부 감사를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시민단체나 뭐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사용 내역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이 있으면은 다 환수하고 그다음에 명단도 공개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뭔가 좀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마 좀 정부를 쉽게 말해서 민주당 쪽이겠죠. 좀 대변하는 약간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 이런 불만들을 갖다 아마 이참에 좀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아마 칼을 빼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우리 행정 쪽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단체가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순기능이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 세력의 신여가 되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논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라면은 당연히 국민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 활동을 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한 그런 신여로 전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사실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7할이 사실 이 정도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라고. 예. 그래요? 시민단체 개혁은 우리가 언젠가는 했어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지백 의원님. 저도 사실 이거 기사를 보고 저희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금액에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314억 정도의 부정을 발견해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14억?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었네 이 생각을 하다가 예. 전체 전체 예산을 한번 봤어요. 3년 동안 6조 8천억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0.46%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비하다. 네, 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314억이라는 금액만 보면 이게 엄청 많아 보이는데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또 시민단체를 개혁한다고 나섰을까라고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면 궁금하네요. 2023년 4월 13일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근데 승소를 해버렸습니다. 시민단체가. 결국에 윤석열 정부도 공개해야 돼요. 이거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해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하필 이 회계 부정이 걸린 것 같은데요. 전 사실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정치 되게 치사하게 하는구나. 아니 이거 뭐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 하겠냐. 물론 시민단체라고 해서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민단체는요. 약간 80년대, 90년대 시민단체랑 은 조금 달리 지금은 약간 그 아젠다가 좀 각계각층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앞으로 혼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저는 큰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큰 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314억이라고 했습니다. 네. 314억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넘어가야 합니까? 이게 작은 돈이 넘어가란 작은 돈이 말이 아니라면은 네. 314억이 작은 돈이 아니면 얼마가 큰 돈이죠?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막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아주 부패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과연 이 수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부패 덩어리라는 소리 들을 만큼의 금액인가? 이 정도도가? 314억이라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일반 아니요 서민들한테는. 분모랑 분자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아니요. 그걸 분모랑 다 분자를 같이 떠나가지고 보셔야 돼요. 시민단체든 국가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단체는요.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14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다. 이걸로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건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가 먼저 짰죠. 프레임은. 저는 그 비리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라는 프레임을 먼저 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백래시로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한 번쯤은 손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손을 보지 않고서는 개혁이란 걸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바라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대화로 잘 풀고 네. 오해하지 않고 보면은 참 좋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아까 잠깐 노동계 쪽도 네. 얘기하셨지만 뭐 민주노총이나 지금 한국노총이랑 거의 완전 대립 관계잖아요. 뭐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가고 서로 이제 나 대화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저는 상황에 대해서.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그 노조 쪽에서 올해도 있었죠. 간첩 그 간부들이 간첩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조금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창원에서 그렇죠. 창원도 그렇고 또 제주도 쪽에 이건 이제 시민단체가 아니죠. 정당이었죠. 진보당이었죠. 그 관련해서 이제 간첩 사건들도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이런 그 행동들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다는 건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한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의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부터 정치 세력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동계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한테 세게 들이받았던 노동자 세력이 민주노총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노총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렇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한국노총이 약간 노동자 집단이기는 하지만 원래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도 지지한 전례도 있고요. 박근혜 저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저 정부를 지지한 일부 지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노동자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모양새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그 이번에 대우중공업 관련해서 철장안에 가지신 유채한 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유채한 씨가 일단 저번에 조선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노동자들이 회사랑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본인들의 급여를 깎아서 일을 이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옛날 수준으로 임금 인상시켜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사 측에서 그거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건데 이 투쟁조차 이제 불법 투쟁으로 몰아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러면 무슨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지 노동자의 입장을 아예 안 듣겠다 이런 메시지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라는 이 건국의 역사를 보면은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이제 뭐 신군부 시절부터 또 유신 정권 시절 당시에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았다. 성장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 파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무력 투쟁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은 당연히 근절이 돼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노총이야 사실 그동안 뭐 말이 통하지 않았던 단체이긴 한데 사실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이제 경사위에서도 뭐 협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단체까지 좀 저걸로 돌렸다는 거는 내년 총선이나 앞으로 다가올 이제 선거에서 조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영향을 우려는 미칠 있어요. 것이다, 부정적으로. 그렇죠. 네.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혁을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런 불법 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대통령실과 지금 뭐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까지도 네. 뭐 이야기들이 떠들썩하긴 한데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공영방송인 KBS와도 약간의 갈등이 있죠. 유감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약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KBS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찔러 버려가지고 지금 전면전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또 되게 기억나는 게 이제 그 KBS에서 직원이 네. 집집마다 이렇게 그 수신료죠. 그때는 뭐 시청료라고 불렀는데 받으러 다녔습니다. 방문해서요? 그래서, 예, 그럼요. 진짜요? 그래서 그 제 아니, 기억에도 부장님 예.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 아니요. 그게 거예요. 99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요? 저도 기억이 네, 나요. 정말? 나 MZ 세대예요. 나 MZ 세대야.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 동생도 기억이 나요? 예? 동생도 기억이 예, 나요? 저 우리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이인혜 누나입니다. 교수님보다 네.
동생이에요. 누가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엄마가 뭐 찾아오면 없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고 뭐 이런 좀 실랑이하고 한 부분들이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 제안 사이트 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거를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의제로 이제 그 KBS 수신료 이제 아, 맞아.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 온라인 투표를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96%가 분리 징수하자 이렇게 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리 징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에서 KBS 수신료 월 2,500원이죠. 수신료를 갖다가 이제 대신 징수를 하는데 그 방법이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요금에 같이 합산해 가지고 고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요금은 당연히 안 내면은 체납되고 이러면은 전기가 끊길 수 있으니까 거의 준조세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합산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이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깜빡할 수도 있죠. 그 이제. 수신료라는 걸 내긴 내는구나라고 아. 이제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뭐 의뢰 그냥 내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렇게 96%가 이제 분리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일보도 기사 예, 내셨잖아요. 예, 예. 기사 함께 보시죠. KBS 대통령실 TV 수신료 정면 충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신료를 갖다 별도 징수를 하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별도로 이렇게 그 뭐 다니면서 받든지 어떻게 받아야 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 한 해 지금 KBS 수신료 뭐 수익이 한 연 6,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KBS에서 자체 추산하기는 만약에 분리 징수를 하면은 거기 분리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별도 비용이 또 필요할 테고 실제로 또 그 내는 거에 대한 또 저항들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치는 게 한 1,000억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은 결국 공영방송 KBS가 지금 수신료를 가지고 수신료의 가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실제로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수신료가 그치 못한다면은 사실상 방송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방송이 존폐위기다. 이래서 지금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지금 철회시키려고 지금 총력 투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먼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전. 아까의 연장선인데요. 예. KBS가 최근 들어서 약간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전반적으로 데스크가 그냥 길들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KBS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KBS처럼 요금이 전기요금에 붙어서 나오고 이런 언론사들은 사실 정권의 입맛대로 좀 좌지우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익이 거기서 나고 있으니까 최소한 KBS만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조금 약간 저널리즘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기 좋은 방송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KBS가 최근 들어서 말 좀 안 들었다고 좀 이렇게 뭐 돈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이고 이것도 치사해 죽겠어요 진짜 저는. 네, 제 생각 예, 화내지 말고. 예, 아니, 안 내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실 뭐 방송사가 몇 개입니까? 사실 말해가지고. 안주 그- 종편까지 뭐 케이블 그렇죠. 채널까지 우리 하면 뭐 엄청 셀 많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KBS 길들이기다. 이거는 좀 너무 확대 해석 같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방송사의 유료 이제 시청 OTT 보시는군요. 많이 봐요. 예, 많이 네. 봅니다. 뭐 작품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많이 보는 편인데 그거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KBS의 수신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KBS의 시청률이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과거처럼 KBS를 뭐 이렇게 우리가 꼭 KBS 9시 뉴스로 하루를 마감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요일 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하루를 마감한다거나 한 주를 마감한다거나 맞아요. 진짜 그런 옛날 얘기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꼭 돈 주고 봐야 되나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의문들은 분명히 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KBS에서 이걸 단순히 이제 언론의 탄압이다 뭐 이런 걸로 좀 몰지 않고 수신료를 받은 거라면은 그 수신료에 상응하는 더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KBS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KBS 하면은 전 정통 사극을 무지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뭐 역사를 원래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했던 사극들이 많아가지고 KBS가 당장에 없어진다면 좀 아쉬운 부분도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수신료에 맞는 더 고퀄리티 방송을 만들어낸다면은 아마 이제 뭐 국민들도 수신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수신료를 내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또 막상 내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차적으로 아까 우리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방송 환경이 워낙 매체가 다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볼 게 많은데 굳이 이제 KBS를 돈 내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영 방송이라는 게 꼭 상업 방송처럼 이렇게 뭐 재밌는 것만 할 수 없는 게 약간 좀 뭐 사회적인 약자를 뭐 대변하는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방송들이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일단 시민들의 일차적인 그 반응들은 왜 이거를 강제로 세금처럼 내면서 돈을 내면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한 축에서는 좀 이제 좀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방송 이제 KBS 중에서도 좀 이제 라디오 쪽에 이제 좀 그런데 약간 좀 방송이 편향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편향돼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은 보수 정권을 바꿨는데 아직도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뭐 방송 장악했던 그 KBS 내 인사들이 아직도 정권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너무 KBS가 좀 편향적이다. 이래서 이제 그 수신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KBS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재난 방송 같은 거나 사실 일반적인 방송국은 수익이 안 나면은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공영방송의 이제 장점이라면은 그런 이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방송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그 KBS 공영방송을 모두 다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이제 수익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공영방송의 진짜 참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우려들은 저도 역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저도 예언 많이 하시잖아요. 예언 하나 해보면 네. 약간 KBS 사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약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면 이 수신료 이야기 쏙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네. 이번에 그 김희철 사장님이 그 블리징스 추진 철회하면은 나 알아서 물러날게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당연히 지금 KBS 김희철 네.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나중에 논란이 될 텐데, 지금은 그 국회 입법을 안 하고 그냥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 분리징수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KBS나 언론계 이쪽에서는 아마 이게 그 입법 과정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갖다 개정했다 해가지고 아마 그에 대한 그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아마 지적을 하고 났을 것 같습니다. 시비거리가 충분히 되죠. 방송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이야기를 안 할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강지백 위원이 얼굴 혈색이 그냥 확 좋아지면서 환한 웃음을 드디어 내 지으시는데요. 차례인가. 모두 다 깐다. 이때까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박태우 기자님이 모두 다 깐다 이렇게 엎드릴 땐 낫죠. 엎드릴 땐. 어떻게 임명 좀 될 것 같으세요? 그 만약에 저는 학교 폭력 논란이라는 게 정말 뭐 사실로 밝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약간 학교 폭력의 추세를 보면은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들의 싸움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의 싸움이 되면 뭐가 되냐?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애가 잘했니? 그러면 이제 돈 많은 그 변호사를 쓰는 부모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가 뭐 피해자를 이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정순신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전 뭐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뭐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절대로 용인이 유명하면 안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처하는 방식도 조금 치졸한 게 이 이동관 자녀분이 하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나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동관 자녀를 맡았던 교사분이 공익제보를 했어요. 공익제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공익제보를 한 걸 가지고 이분한테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면 전교조다. 전교조의 싱크탱크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다음에 징계받았다. 그러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라고 몰아갔는데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2015년도 당시에는 전교조 소속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를 하고 나서 징계를 받은 거지 징계를 받고 공익제보를 한 사실이 아닌데 요거를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금 퍼뜨려 가지고 TV조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용해 가지고 이 하나고 교사가 편향적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이것도 치사하구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건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그런 이제 임명 관련된 권한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직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임명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과잉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혹여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스스로 뭐 사임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이제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언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돼서 이건 진짜 하면 청기누설이에요. 청기누설이다 보니까 왜냐면은 자녀 학폭은 또 그리고 예민하잖아요. 학폭 관련된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렇죠. 학폭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건 청기누설을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이라면은 사실이라면 하면 안 되는 사실이라면. 거죠. 네, 사실 대통령실과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요즘 떠들썩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일보의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댓글 함께 보시죠. 네, 관심 있는 거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대선 때 선관위가 판단한 기울어진 잣대와 최근 밝혀지고 있는 현대판 음서제를 돌아볼 때 선관위 고위직들의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선관위도 사실 지금 좀 말이 최근에 많잖아요. 순간에도 이야기가 말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원장 이 자체가요. 선관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서열에서 지금 6인가 할 거예요. 아마 의전 서열 6위 정도 될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 선관위 쪽에다가 끌어들였다는 거. 네. 그럼 진짜 음서제도거든요. 음서제도. 뭐 다른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유능하지만 직업을 못 찾고 있는 청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박태호 기자님, 뭐 눈에 아마 띄는 거. 여기 속가내기라는 표현은 편파적인 기사. 속가내기 전 양심이 있으면 제발로 그만두었어요. 아마 전 정권 때 이렇게 임명되었던 인사들이 알박기라고 그러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물론 이제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데 뭐 그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강치백 위원님. 저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국민이 선택한 건데 공공기관장을 새 정권에 넘겨줘야 하는 게 맞지.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가 법으로서 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상관없이 임기를 법으로서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감사해가지고 들쑤시고 너 나가라고 압박 주고
치사합니다. 오늘 치사하다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네, 오늘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KBS 수신료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니까 조금 부담되시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내 타임이다 뭐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강지백 위원님부터. 저는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지 않고 네. 공격을 해가지고 좋기는 좋았는데, 근데 오늘 그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또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이 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 뭐 또 저는 일부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군정과 세정이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국방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금 부분, 그뿐만 아니라 노동 부분 할 것 없이 진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본인을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 뜻을 그대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또 그런 정부가 되길 정말 바란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우 기자님.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좀 집권 2년차 넘어가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는지 뭐 개혁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각계각층하고 아마 지금 좀 전면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명분하고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이제 명분에다가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올해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부채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국고를 갖다가 이렇게 좀 새는 국고를 갖다가 좀 막겠다 이런 이제 명분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화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욕심이 결국은 자기 쪽으로 다시 또 기울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KBS 문제나 뭐 시민단체나 문제나 이런 게 결국은 언론 장악, 시민단체 길들이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좀 그 좀 악순환을 뭐 블랙리스트로 찍었다가 정권 바뀌면은 다시 또 내치고 뭐 이런 악순환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공부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좀 풍성하게 뭔가를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금연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